예, 동기강화 면담 책 7장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7장에는 초점 맞추기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경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을 이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안한 분위기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서로를 이제 도와줄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코칭을 어떤 것을 할 건지 그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이제 초점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초점이 맞춰진 걸 통해서 우리가 동기를 유발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하기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먼저 그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사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아니면 이게 좋으니까 이걸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으로 사람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함께 탐색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변화하는 방향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것을 연결을 시켜줘야지 이 사람이 나는 변해야겠다,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를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럼 다룰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계획하게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과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뭐 비즈니스 코칭이야 관계 형성하기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 다 같이 바쁜 사람들이고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기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내야 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초점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열린 질문을 하죠. 뭐 소개하고 이게 어떤 과정이다 소개를 이제 쭉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처음으로 하는 열린 질문은 우리가 코칭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본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아니면 내가 그 준비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요즘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고 뭐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겠습니까? 라고 열린 질문으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든 나오게 되죠. 그럼 무슨 얘기든 나오면 이 초기에 어떤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이제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경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뭐 5분, 뭐 10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해서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장면에서 뭐 얘기를 쫙 들어요.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이슈가 있으셨군요. 이제 이야기를 쫙 듣습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뭐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10년 후에 그 우리 상무님은 어떻게 지내실 것 같으세요? 뭐 우리 부장님, 팀장님은 어떻게 지내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거의 20분 앞쪽에 합니다. 안쪽에. 이제 그 질문을 요거와 함께 하는 질문이 뒤쪽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를테면 이제 내가 언젠가 이 일을 떠나겠죠. 그러면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를 기억하시기를 뭐 원하십니까? 이런 거를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앞단에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가치와 목표를 탐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코칭에 뭐 앞으로 우리가 몇 번 만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그림을 그려야지 그것과 연결이 됐을 때 지금 다루고 싶은 주제가 무엇이라도 이것이 딱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될지 뭐 아니면은 지금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일에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을 가면 어떤 게 일어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시군요. 뭐 그런 딜레마를 갖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럼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럼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10년 후면 뭐 이렇게 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뭐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회사 안에서 승진을 하고 싶으시군요. 라고 하면은 그럼 앞으로 계속 승진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앞으로 10년 동안 그 임원 생활을 하시려면 와, 그 엄청난 거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10년씩 하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 나의 그 밑에 있는 구성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깜짝 놀라세요. 지금은 내 밑에 15명 있지만 내가 10년 후에는 내 밑에 100명 있을 수 있고 1000명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더십에서 요구되는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정말 바뀌어야겠구나 하는 동기가 확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사장이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사장님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가 회사가 이만큼 성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그만큼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 직원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한 10명 정도 있는 회사인데 그 정도 규모 하려면 50명, 100명은 최소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은 10명을 데리고 하는 그 사장이지만 50명, 100명, 뭐 혹은 그 이상의 그 조직을 거느리는 리더십을 지금부터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년 후의 모습을 떠올리라고 하는 거는 그 10년 후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 자체로 뭐 이렇게 그것 자체로 코칭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나의 행동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게 어떻게 동기로 작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알아야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추구하는 그 방향 여기선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이 사이에서 갭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인지를 딱 하게 되면 그 갭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기억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거기서 제가 정말 그 뭐 수백 명의 리더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거기서 단 한 분도 아주 실적은 좋았지만 징글징글했어요.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는 분은 제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이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 뭐 좋은 선배, 뭐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고마운 사람,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성장했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기억에 그러니까 그 어떤 나의 품성적인 면이라는 인간적인 면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행동 안 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자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 나의 리더로서의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은 근데 맨날 실적 쪼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다음 주에는 뭐 해올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닥달하고 있는 모습하고 여기서 갭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불일치하는 삶의 가치들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딱 자기가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 사람한테 돌아오게 되면 이 어떤 행동을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가치와 목표를 탐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에 가면 계획하기를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연임을 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제 창업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뭐 아니면 나는 은퇴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10년 후의 모습을 떠올린 다음에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대학원을 가는 게 맞아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보니까 저는 회사에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있으면 길게 있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임원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에 오히려 제가 다른 커리어를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학원을 가야 돼요? 아니면 회사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예. 회사 일도 뭐 그 돈 받는데 막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대학원을 가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먼 훗날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떠올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행동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리고 뭘 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맨 앞단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맨 앞단이 나와서 이 가치를 탐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